자, 프린트로 가겠습니다. 아까 테마 2의 토지용을 봤었죠, 그죠? 요거 이제 보시는데, 어, 아까 주택의 분류라는 게 아까 단독과 공동이 있었고 도시용 생활주택이 있었죠, 그죠? 요거 좀 기억을 하셔서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약집으로는 22페이지를 피시고 같이 제 강의를 들으시면 되는데, 자, 요약집이 아니라 이제 문제집 요약이요. 문제집 요약에 보시면 22페이지 가시면은, 거기 보시면 토지의 용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 활동이나 토지용 활동인데, 제 프린트를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 프린트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반대 개념을 내요. 그죠? 그 프린트를 보시면은 택지와 부지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고 후보지 이행지가 다르죠. 필지 액지가 다르죠. 이 프린트에 대한 효과를 아시겠습니까? 나지와 건부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맹지대지 다르고 법지민지 다르고 공제와 공안지가 다르고 그 다음에 유유지와 휴안지가 다르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 내는 게 반대의 개념을 내요. 반대의 개념. 근데 약간 이제 우리가 더 자세히 할 거는 이제 요 22페이지 가서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 자, 일단 보시게 되면 택지와 부지라는 단어가 있죠. 찾았죠? 그럼 어떤 게 더 넓은 개념이에요? 택지가 넓은 개념이요? 부지가 넓은 개념이에요? 부지죠. 부지는 우리가 펼불자를 써요. 그래서 넓게 분다. 그래서 이거는 건축할 수 있는 토지나 건축할 수 없는 토지까지 모두 일컬어서 부지라고 한다. 하천부지까지. 자, 근데 택지는 건축이 불가능해야 돼요? 건축이 가능해야 돼요? 가능이 되죠. 그래서 주상공으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게 더 넓은 개념이다? 부지예요. 부지죠. 찾았죠? 얘는 건축 가능 토지만 들어갑니까?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들어갑니까? 하천부지라든지 포괄적인 넓은 의미의 바닥토지로서 일정한 정도로 사용되는 바닥토지예요. 근데 택지는 그냥입니까? 건축이 가능해야 됩니까? 가능. 주상공으로 이용 중이나 이용 가능해야 되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근데 후보지와 이행지가, 자 볼게요. 후보지와 이행지가 이제 공부를 하셨으니까 시험 문제 상호간이 나오면 그냥이에요. 이건 후보지예요. 후보지고 지역 내가 나오면 이행지가 되겠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걸 바꿔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상호간 나오면 무슨지? 후보지. 내 나오면 이행지라는 거죠. 후보가 상을 타죠. 그럼 상호간 나오면 무슨지? 후보지. 내 나오면 이행지인데, 자, 이게 이제 약간 깊숙하게 감정평가를 하시면 아는데, 자, 들어보세요. 근데 후보지와 이행지는 요 레파토리가 바로 얘밖에 없어요, 시험 문제가. 근데 이제 좀 더 자세히 나온다면, 우리가, 임농택이라고 외우셨죠? 임농택. 임권택 감독의 동생이다. 농택 한 피니까 너한테 영화 감독을 전수해줄게. 소분류예요? 이건 대분류예요. 대분류죠. 택지, 농지, 임지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 선을 그라 그랬죠. 이 선을 넣으면 무슨 지고? 후보지고. 안 넣으면 이행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후보지는 그냥이요. 후보가 상을 타요. 그러면 상호간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그럼 이제 지역 상호간 나오면 요건 후보지예요. 요거는 이행지예요. 후보지. 다른 지역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토지죠. 맞나요? 근데 그 안에서 바뀌면 무슨 지죠? 이행지. 그래서 우리가 얘가 주상공,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돼요? 전답 가수원, 그 다음에 용지림 지역과 신타림 지역이죠. 그럼 이행지는 지역 상환입니까? 지역 내입니까? 네, 둘 다 전환이 됐어요. 이루어지고 있는이에요. 있는이죠.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감정평가 시험 문제, 자, 이걸 안 넣으면 무슨지? 이행지. 넣으면 후보지라는 거죠. 이거 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것만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필지액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제 이건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필지와 핵지의 차이점을 가는 거죠. 자,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면적 단위예요, 등록 단위예요. 등록. 등기 단위라고 해도 되죠. 등록 등기. 자, 그래서 얘는 우리가 지적법에는 등록 단위라고 하고 등기법에서는 등기 단위라고 그래요. 근데 시험 문제 하나의 지번이 붙는 면적 단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 두 가지 단위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자, 이거는 지번이고 이 법이니까 그냥입니까? 이 지번은 누구 거냐는 소유권을 나타냅니까? 소유권이죠. 우리 감정평가 시험 문제 이건 경제적이다, 법률적이다? 법률적 개념이에요. 거의 법적 개념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걸 법률적 개념으로 잡아요. 법률적 개념. 근데 우리가 보통 획지라는 것은 자, 거래 활동할 때 보통 소유권을 보고 거래하세요? 가격 보고 거래하세요? 그럼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를 묶을 수 있죠.
그럼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를 묻는다는 것은 가격을 매기는 거는 그냥입니까? 감정평가사입니까? 감정평가사는 획지를 가지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 때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거는 획지는 가격이니까 이거는 법률적이다 경제적이다 경제적이에요. 다시요. 필지는 무슨 적? 법률적. 획지는요 경제적. 바꿔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처음에 들으실 때 저랑 획지하고 필지 중에서는 어떤 게 더 느낌이 옵니까? 아니죠. 필지가 느낌이 오죠. 그냥이야 필이 오죠. 자, 그래서 따라서 필지. 획지는 필이와 획하. 자, 따봐. 필지. 어머타임. 필지. 따라서 법률적. 법률적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필지는 법률이에요. 맞나요? 그 다음에 토지 용어에서 무조건 가격 나오면 뭐다? 획지입니다. 사람은 돈을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럼 경제적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따가 감정평가 시험 문제가 필지는 경제적이다, 법률적이다? 법률적이고 지번이고 소유권이에요. 그런가요? 근데 획지는 그냥이야 가격이 들어가. 이따 가격 나왔어. 돈 보면? 이건 무슨 적이야? 경제적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평가사는 필지를 가지고 평가해요? 획지를 갖고 평가해요? 그럼 여러 개 필지를 일획지로 묶을 수 있죠. 그럼 일획지가 나오면 무슨 평가다? 일괄이고. 그죠? 하나의 필지를 여러 획지로 나누면 구분이 된다는 거죠. 언더스탠드? 다시 할게. 일획지로 묶었어? 일괄. 여러 개 획지로 나눴어? 구분이라는 거죠. 하나하나는 개별이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지와 건부지라는 단어 있어요? 나지, 건부지. 나지는 토지의 정착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나지는 정의가 있습니다. 제 프린트를 보시면 나지는 건물 있다, 건물 없다. 없고. 자, 우리나라 나지는 공법상 제한은 받죠. 근데 사법상 제한을 받습니까? 사법상 제한은 없습니까? 없어요.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죠. 그런가요? 자, 따라서 나대지. 나대지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나대지는 그냥입니까? 지목이 됩니까? 대로 설정됐죠. 근데 나지를 대로 설정된 건 아니죠. 그럼 나지는 아직 대로 설정됐다, 될 필요는 없다. 없다는 거죠. 아까 공장용지 들어보셨어요? 공장용지는 지목이 돼요, 지목이 장이에요. 자, 이게 장이어서 공장용지인데 건물이 아직 안 지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면 지목이 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해하셨지? 그럼 이렇게요. 자, 다 있어, 다 없어. 없는데 뭐만 있어? 공법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나지는. 이해하셨어? 자, 우리나라 나지는 뭐만 제한돼 있다? 공법. 자, 그럼 이게 건물이 있어, 없어? 사법 제한돼 있어, 안 돼 있어? 지목이 될 필요는 있어, 없어? 뭐 하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그럼 뭐만 제한돼 있죠? 공법만 제한하는 게 우리나라 나지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건부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건부지는 건물이 없어요, 건물이 있어요. 이미 들어진 거죠? 토지입니다. 그러면은 감정평가는 나지와 건부지 중에서 누가 높게 평가되는 게 원칙이었어요. 나지죠. 여기가 이제 주택인데 전철이 뚫리게 되면은 주택을 부시고 상가를 지게 되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원칙은 그냥입니까? 건부 강가가 원칙입니까? 강가가 원칙이에요. 지금 찾았죠? 원칙이라는 자체는 건부 강가라는 거는 건부지가 나지 가격보다 낮게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그냥요 예외가 있어요. 그럼 건부진가라는 단어가 있죠. 건부진가는 나지 가격보다 건부지가 높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이야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래. 그럼 개발제한구로 지정할 수 있죠. 그럼 규제를 완화됐을 때, 규제를 강화했을 때가 중요한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시험 문제가 정부가 개입을 안 하면 누가 높게 평가되는 게 원칙인데 나지. 개입을 하면 건부지가 높게 평가된다는 거예요. 이해 갔나? 개입을 했다는 건 규제를 완화시킨 거야, 강화시킨 거야. 강화시키면 그 전에 완화시켰을 때가 더 낫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무슨 말 아시겠어요? 맹지 대지에는 맹지 위주로 나오지 대지는 잘 안 나오는데 맹지는 도로에 접속면이 없으면 건축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그럼 도로에 어떤 접속면도 가진다, 가지지 못한다? 못하죠. 보고 계시죠? 그럼 건축할 수 있어요? 건축 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없죠. 근데 아직까지 시험이 안 나오는데 대지라는 자체는 이 대자가 대신할 대자에다가 오디자를 써요. 자루형 모양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는 건축법상 이렇게 도로가 접속이 되면 이렇게 연결되는 게 따라서 자루형 모양. 그럼 건축이 가능하겠죠.
그럼 대지는 도로의 좁은 접선을 가지는 그냥입니까? 자료형 모양의 토지입니까? 그럼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받을 수 있다.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법지와 빈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러면 요건 가볼게. 법지는 그냥이야 법이 붙었어. 그냥이야 소유권이 인정되죠. 근데 활용식은 있어, 활용식이 없어. 이용할 수는 없죠. 그런가요? 그 빈지는 반대입니다. 빈지는 소유권이 있어, 소유권 없어. 근데 그냥이야 활용식은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유수면, 자, 우리가 23페이지 가시면 요것만 조금 보시는데, 23페이지 가시면은 얘를 공유수면 관리법에서 바닷가라고도 불러요. 자, 그래서 거기 23페이지 가시면 바닷가라는 단어가 있네. 이건 이제 우리가 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자, 갑니다. 만조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지역까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근데 혹시 갯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갯벌은 만조와 간조 사이예요. 자, 근데 이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불러보세요. 만조 수위에서부터 어디까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요약이 어떻게 됐냐면 그 만조에서 등록 지정까지가 빈지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근데 만약에 만조와 간조 사이는 그냥입니까? 갯벌입니까? 갯벌이에요. 그러니까 빈지와 갯벌이 다른 얘기예요. 요거 이해 가시겠어요? 그 다음에 프린트에 공지와 공안지라는 게 있나요? 자, 공지는요, 갑니다. 어디게 키포인트예요? 따라서 공적 제한. 건폐율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건폐율을 공적 제한으로 해서 각 메워서 건축하지 않는 남은 토지는 무슨 지고? 공지고. 공안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냥이요, 한이 붙었어요. 한가한 한자거든요. 자, 이건 도시 토지를 그냥입니까? 방치합니까? 투기 목적이죠. 그래요? 그러면 공지와 공안지를 바꿔서 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유유지하고 휴안지라는 게 있죠. 자, 유는 따라서 논류고, 자, 휴는 따라서 힐유. 자, 그러면 놀면은 유원지 가고 쉬면 휴게실 가죠. 그럼 놀리는 게 나오면 앞에가 뭐가 나와야 돼요? 유가 나와야 되고, 쉬는 게 나오면 휴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가시고, 자, 넘겨서 이제 문제를 보면서 가게 되는데, 23페이지의 요약에 조금만 몇 개만 볼게요. 23페이지 요약에 가시면 기타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따라서 포락지. 포락지 찾으셨어요? 포락지는 하천 주변의 정상적인 토지였는데 시골 토지가 비가 와서 하천으로 변할 수도 있죠. 이 포락지가 요새 빈지랑 바꿔서 잘 나옵니다. 따라서 포락지. 빈지와 포락지는 똑같아요? 달라? 포락지는 뭐야? 지적공부에 등록이 됐지? 대답해봐요. 근데 빈지는 아까 지적공부에 등록이 됐어요? 안 됐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가요? 그럼 지적공부에 등록이 됐다는 거는 선답 등의 물에 침식돼 하천으로 변한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는 빈지다, 포락지다. 포락지라는 거 빈지와 비교해서 보고, 선화지라는 거 있나요? 선화지가 이 선자가 고압선이에요. 고압선 아래 토지는 그냥입니까? 요거는 감가가 됩니까? 감가가 되죠. 그래요? 자, 소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소지는 개발이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안 돼서 원지라고도 나왔었거든요. 원지. 그래서 우리가 소지를 그냥이야 원지라고도 해. 원지. 야, 너 이렇게 소박하냐? 원시적이냐는 건 아직 자연 그대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시험제 원지 나오면 이건 무슨 지다? 소지. 소지섭이라는 사람 아시죠? 소지섭은 그냥이야 원래 잘생겼어. 제가 얘기해야 돼. 송석이 저예요. 송석이 원래 잘생겼어. 소지섭이 원래 잘생겼어. 아이씨, 참. 원지, 따라서 원래 잘생겼다. 원래, 이해하셨죠? 그죠? 그 구체적으로 얘기하냐? 자.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바꿔서 낼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갑니다. 넘겨볼게요. 문제로 가볼게요. 문제가 이제 어떻게 이제 기다리고 있냐. 35페이지로 갑니다. 가시게 되면은, 16번이 있어요. 16번. 옳은 거 다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후보지는 여러분들 얘기해 보세요. 지역 내입니까? 상호 아닙니까? 상호 나왔나요? 후보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거 맞고요. 자, 아까 소유권은 인정되고 이용식이 없는 토지는 뭐죠? 법지가 되겠고요. 자, 봐봐봐. 시계라는 단어가 있어요. 시계가 나오면 휴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공안제요? 휴안제요? 휴안제가 되고,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은 토지는 뭐다? 맹지가 되겠죠. 그런가요?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갖는 토지 등기단위 맞죠? 그러면 두 개가 정답이 되죠.
2번이 정답이죠. 17번 다음다. 자, 요거 기출입니다. 감정평가 시험 문제인데 들어가 볼게요. 자, 인근 지역의 주위 환경 등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 용도에서 장래 택지 등으로 다른 용도로 전환이 됐죠. 자, 그러면 그냥입니까? 이 선을 넘은 겁니까? 넘었어요, 넘었어. 넘으면 무슨 지냐? 후보지가 되겠죠. 이해 갔나요? 택지 등으로 다른 용도로 조성되기 이전 토지는 소지가 되겠죠. 그러면 1번이 정답일까요? 넘겨볼게요. 18번도 다 보겠습니다. 18번을 보시게 되면은, 자, 기출입니다. 할게요. 기억. 택지는 주상공으로 이용하거나 해당 용도로 이용될 수 있는 조성된 토지라는 건 맞죠? 자, 획지는 그냥요. 가격이 들어가야 돼요. 가격이 없잖아, 지금. 그렇죠?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가 들어가는데, 그건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 2필 이상의 일단의 토지는 이건 획지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이게 기출이 좀 어렵게 나왔는데, 디귿번은, 따라서 표준지. 우리 감정평가의 표준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표본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지가의 공시를 위해서 가치 형성이 갖거나 유사도 인정된 일단 토지 중에 선정된 토지는 표본지다, 표준지다. 표준지로 좀 고쳐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봐봐봐. 리을에 보시면 아까 이행지와 후보지는 상호간이나 지역 내가 틀렸지. 그럼 여기서 어디가 눈에 확 들어오야 돼? 상호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맞습니까? 그 무슨 지다? 후보지가 되겠죠. 그러면 맞는 거는 기억 하나밖에 없죠. 1번이 정답이다. 자, 19번도 기출이니까 볼게요. 작년 문제입니다. 자, 19번에 옳은 걸 찾으라 그랬죠. 1번. 건부지 중 건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는 무슨 지예요? 공지죠. 건축법의 건폐율 등의 제한에서 필지 내 비워뒀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등기법령상 하나의 등록 단위가 아까 뭐였죠? 필지였나요? 그런가요? 자, 봐봐봐. 과거에는 소유권이 인정되는 전답등이 지방이 절대돼서 하천으로 변했지. 이건 뭐야? 포락지지, 빈지가 아니지. 그렇죠? 그러면 4번이 빈지지. 4번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지. 바다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를 빈지라고 하지. 그 5번이 정답이죠. 소지는 대지 등으로 개발됐어요. 개발되기 이전 상태예요. 이전 상태가 되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20번 문제는 답만 볼게요. 기출인데 아까 건부강가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럼 건부강가라는 것은 건부지가 낮이 가격보다 낮게. 그러면 3번이 틀렸죠. 그래서 건부지 가격은 건부강가에 의해서 낮이 가격보다 낮게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21번 갑니다. 자, 다 똑같기 때문에, 자, 틀린 거는 일단 여러분들 5번이 틀렸다고 봐야 되죠. 찾았습니까? 자, 그래서 물에 침식되어 인해 수면 아래 잠긴 토지, 하천으로 변한 토지는 뭐다? 포락지라는 거죠. 그럼 지금 기출 문제를 본다면 지금 포락지와 빈지를 계속 바꾸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특히 1번에 부지라는 게 있죠. 부지는 도로부지, 하천부지까지 포함되죠. 그래서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라는 그 기출 키워드를 꼭 가져가셔야 되고, 22번이 감정평가 시험 문제예요. 별표. 자, 갑니다. 여러분들 아까 선을 넣으면 그냥이야 후보지야. 후보지고 선을 안 넣으면 이행지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럼 갑니다. 자, 요거 1번 가볼게요. 주택지로 대로변에서 접해서 상업지로 전환 중인 거는 어떻게 돼? 주택지에서 상업지로 바뀌었지. 그럼 그냥이야 선 안 넘었어. 그럼 무슨 지? 이행지가 되겠지. 이거 뭐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2번. 공업지가 있고요. 경기불안 공장 가동률이 저하돼서 주거지로 전환됐지. 전환 중이지. 그러면 어떻게 돼? 공업지하고 주거지도 그 안에 있잖아. 그 무슨 지? 이행지가 되는 거죠. 이 두 문제를 추천합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감정평가 지문이에요, 이게. 이해하셨나요? 꼭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23번은 답만 볼게요. 자, 23번에 틀린 거는 4번. 낮이는 지목이 대로 설정됩니까? 설정되진 않습니까? 않죠. 아까 했었죠. 그죠? 그것만 보시고 넘겨볼게요. 자, 24번입니다, 여러분들. 자, 24번에 가시면은 틀린 거를 이제 보는데요. 틀린 거는 3번. 휴안지는 쉬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 쉬는 게 없죠. 그러면 도시토지로서 지가상승 방치하는 건 아까 뭐였어요? 공한지가 됐었죠. 공한지. 기억하시죠? 이렇게 보시고 25번에 별표 쳐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25번에 이제 이거를 가지고 와야 돼. 이 감정평가 시험 문제 학교로는 그 첫 번째 나왔던 문제인데, 자, 일단 기억은 이따가 하겠고, 니은, 자, 일로 와보세요. 제가 왜 이걸 야매를 만들었냐면 간평 때문에 만들었어요. 자, 따라서 필지. 그럼 경제적이 나와야 돼요? 법률적이 나와야 돼요? 이해하셨죠? 다시 필지. 그럼 뭐가 나와야 되냐고? 법률적이 나와야 돼요. 제가 화장실 가다가 필지 근데 경제적? 그럼 떨어져요. 근데 아까 획지 기억나세요?
획지는 가격이죠. 무슨 적이다? 경제적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봐봐. 지금 법률이 나왔죠. 그럼 이건 무슨 지다? 필지가 되겠죠. 이해 갔나요? 근데 만약에 경제적이 나왔어. 그럼 뭐다? 획지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법률상의 단위에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고 디귿하고 리을을 묶어보세요. 아까 후보지 이행지 기억하십니까? 이행지는 어디가 키포인트예요? 지역 내. 이제 좀 얘기를 하셔야 되는지. 후보지는요. 사후관이라는 게 정확하게 들어가 있죠. 맞는 지문인가요? 그 다음에 전환되고 있는 토지고요. 그 다음에 미음번이 처음 떴어요. 미음번은 따세요. 공지입니다. 이건 다른 법령상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별표를 치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떴어요. 공인중개사. 아까 이 건폐율에 비워둔 게 공지였죠. 근데 다른 법령에 의해서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재난 시 피난 등의 안전이나 일조 등의 양호한 생활 환경 확보를 위해서 건축하면서 남겨둔 토지 놓은 일정 부분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공지라 그래요. 이거 가져가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아시고 그 다음에 기억은 아까 낮이라는 게 있었죠. 자, 칠판 보세요. 낮이는요. 뭐만 설정이 됐고요. 공법사만 됐고 됐다 다 안 됐다 안 된 게 그냥 낮이에요. 그런가요? 근데 일본에서는 자, 따라서 갱지, 저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죠? 갱지, 저지. 옛날 어르신네들이 갱지 한 잔만 갖고 오라는 얘기 많이 하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봐봐? 우리나라 라지는 그냥야 공법상 제한만 받아. 사법상 제한이 없죠. 대답해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라지가 이제 갱지와 유사하기 때문에 얘도 사법상 제한이 없어요. 그럼 사법상 제한이 있다 없다? 없고요. 얘는 제한이 있어요. 그럼 어떤 게 높게 평가돼요? 제한이 없는 게 나아요? 있는 게 나아요? 없는 게 깨끗한 토지가 되는 거죠.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럼 이 저자가 쓰신 여기 내용에 만약에 시험 문제 공법상도 제한받고 사법상 제한받는 토지는 못 밖에 없어요. 저지라는 게 밖에 없거든요. 이해 갔나요? 그럼 다시 할게요. 갱지는 그냥이야 아무것도 제한이 없어. 저지는 제한을 받았죠. 대답해봐요. 그럼 어떻게 높게 평가되죠? 갱지죠. 그럼 어떻게 된다? 저지는 그냥입니까? 은행과 갖고 근저당 설정하면 저당권 설정하죠. 그럼 저지는 그냥이야 일을 저질렀어. 따라서 저지. 그럼 여기서 봐봐. 토지에 건물 정차물이 없는 거는 나지, 갱지, 저지 다 맞지? 대답해요. 근데 공법상, 사법상 제한을 다 받지? 다 받으면 우리나라의 나지야, 일본의 갱지야, 저지야. 저지가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냥 적어 놓으세요. 저지라고 그냥. 적어놨어요? 그냥이야 얘는 다 제한을 받아. 받으면 다 저지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이렇게. 택지는 아니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저지라고 해놓으시고. 그럼 어떻게 돼요? 맞는 거는 디귿하고 니을만 맞죠? 이해하셨습니까? 이걸 괜히 해갖고 내가 속상해 죽겠네. 자박해. 일로 봐요. 우리나라는 그냥이야 건물 없고 모두 없어. 사법 선생님 없죠. 그런가요? 근데 무슨 제한을 받아요? 공법상. 그럼 얘네들 다 공법상 제한을 받죠? 그러면 사법상 제한이 없는 것은 무슨 지라고 하고? 갱지. 제한을 받는 것은 저지라 그래요. 이해 갔나? 그럼 여기서는 그냥이야 두 가지 제한을 다 받으면은 우리나라의 나지가 아니라 일본의 저지라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적어 놓으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25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프린터 갑니다. 토지용어로 갈게요. 자 가서 토지용어 들어갑니다. 자 토지의 특성으로 갑니다. 테마 3으로 가시면 토지의 특성이 있어요. 토지 특성. 그 다음에 우리가 요약으로는 어디로 가냐면 페이지 24페이지로 가보세요. 24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따라합니다. 토지의 특성 찾았죠, 그죠? 여기 100% 시험에 나와요. 토지 특성 나오셔서 여러분이 지금 이 토지 특성을 굉장히 어려워하셔서 제가 지금 한 페이지로 구성했죠. 이거 지금 보고 계십니까? 요걸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토지는 따라서 자연적, 인문적 두 가지로 나누죠, 그죠? 자연적은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고. 자, 인문적 특성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용도적으로 가능하다. 용도적으로 가능하다는 단어가 있죠? 이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시죠? 자, 그럼 토지의 자연적과 인문적인데 시험 문제는 자연적이 더 잘 나옵니다. 누가 더 잘 나온다? 자연적.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한번 해볼게요. 들어갑니다.
토지의 특성이 이제 어렵죠.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토지의 특성. 자, 자연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면 그냥요, 물리적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요.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안 된다는 거죠. 불가능하다. 그럼 토지는 움직여요, 움직이지가 않아요. 부동성이라는 특성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동할 수가 없어요. 물리적인 이동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라고 나왔습니다.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자, 우리가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건 아닌데, 아까 동산과 부동산은 그냥입니까? 공시 방법이 다릅니까?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공시 방법이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들 얘기해 보세요. 동산은 그냥요, 움직여요. 등기로 해요, 점유로 해요. 근데 부동산은, 자, 부동산 움직이지 않죠. 그럼 서류 작업 필요하니까 점유로 합니까? 등기로 합니까? 등기로 하니까 우리 권리를 이전시켜야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는 근거가 되고요. 그다음 가장 잘 나오는 게, 자, 따라서 국지화. 국지화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 엄청 잘 나와요. 국지화. 근데 이제 제가 좀 여러분한테 팁을 드리는 건 맨 밑에 가보세요. 맨 밑에 가시면은 따라서 지역마다, 요약 보지 말고 제 프린트 보세요. 프린트. 지역마다라는 단어가 있어? 그럼 지역마다 다른 거와 물건마다 다른 건 똑같아, 달라? 달라요. 그러니까 부동성하고 개별성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 그러면 부동성은 물건마다 다르다, 지역마다 다르다. 지역마다 다르다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죠. 그런가요? 그럼 개별이 떠야 돼요? 얘는 지역이 떠야 돼요. 지역이 떠야 되는 거죠. 오케이? 이해 가셨어? 그러면 개별성하고 부동성은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전국이 있어요. 전국이 있으면은, 자, 서울시하고 일산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자, 모노혈패는 여기도 1,000원이, 서울도 1,000원이죠. 수급 조절이 돼요. 근데 우리는 부동산은 수급 조절이 안 돼요. 그럼 서울에서는 물량이 굉장히 부족해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여기가 초과 공급이 된다면 어떻습니까? 볼펜은 움직이니까 수급 조절이 돼서 가격이 형성될 수 있죠. 근데 불가능합니까? 우리는 지역마다 다릅니까? 그 편차가 생긴다는 거죠. 맞아요? 그냥 따라서 지역마다 다르다. 물건마다 다르다는 개별성하고 달라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맨 밑에 지역마다라는 단어의 글씨들이 있죠? 지금 보고 있죠? 그럼 개별화가 나와야 돼요? 얘는 지역화가 나와야 돼요. 지역화가 나와야 되고, 지금 보고 있어요? 구체화가 나와야 돼요? 얘는 국지화가 나와야 돼요. 국지화 나가고, 자, 독점화가 나와야 돼요? 세분화가 나와야 돼요. 지역이 세분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역마다 다르니까 지역 분석을 해야 되죠. 그럼 개별 분석이 나와야 돼요? 지역 분석이 나와야 돼요. 지역 분석이 나와야 되죠. 지금 뭐 하는지 아시겠어요? 개별성하고 부동성을 연결시켜서 지금 비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 자, 그래서 얘는 개별 분석이야, 지역 분석이야. 지역 분석이야. 그럼 따라서 지역마다 다르다. 그럼 시장이 세분화돼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전국이 있으면은 서울하고 일산에서, 일산도 그냥입니까? 구마다 다릅니까? 구마다 달라요? 동마다 틀려요? 번지마다 틀리죠? 자, 이 전국을 따라서 전체 시장, 이 번지를 따라서 개별 시장, 이 중간을 따라서 중간 시장, 부분 시장이라 그래요. 따라서 부분 시장.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은 전체 시장을 봐야 됩니까? 지역마다 봐야 됩니까? 부분 시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해 갔나? 그럼 부분 시장에 대해서 시장이 세분화되어 있다 나오면 이건 개별성이야, 이건 부동성이야. 부동성이라는 거죠.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되고, 내가 일산 사는데 서울에 땅을 살고 싶어. 가만히 있어. 임장 활동을 해야 돼. 맨 위에 보시면 부동성 있어, 이제? 국지화라는 거 이해 가셨죠? 그래서, 자, 그냥 이제 임장해야 돼. 장소로 가야 돼. 그 다음에 중개업하게 되면은 서울로 다시 가게 되면 중개를 하면 정보를 캐야 되지. 정보 활동을 해야 되고, 중개업소도 또 중개업이 또 다를 수도 있죠. 세 가지가 이제 우리가 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외부 효과와 지역 분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됐다 잘 나와. 현관펜 처리, 현관펜. 따라서 외부 효과, 지역 분석, 인접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걸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얘 가져가야 돼. 그러면 들어가 볼게. 자, 갑니다. 자, 지역 분석은 했지만 지역 분석과 외부 효과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강조한 게, 자, 들어갑니다. 자동차는 안 움직여요. 자동차는 움직여요. 그 모닝이라는 자동차 옆에 벤츠가 있다고 해서 모닝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죠. 제가 어려운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동차는 그냥 움직여요.
그럼 옆에 있는 게 영향을 주지 않겠죠. 근데 토지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 옆에 있는 토지가 연결될 수 있는 인접성이라는 게 있겠죠. 맞나요? 그럼 29번지에 아파트가 있으면은 30번지에 공원이 들어서면 아파트 가치가 올라가죠? 그래서 인접성 때문과 부정성 때문에 그냥입니까? 외부 효과가 발생합니까? 발생하고, 모닝이라는 자동차가 강북에서 사는데 강남에서 비싼 건 아니죠. 근데 똑같은 아파트라도 그냥입니까? 지역마다 다릅니까? 지역 분석을 해야겠죠. 여기까지 가시겠어요? 여기까지 해서 그 부동성에 대한 걸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개별성으로 좀 인도해 볼게요. 밑에 개별성이라는 단어 있어요? 자, 개별성은 따라서 물건마다 다르다. 그럼 지역마다와 물건마다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개별성이라는 말은 물리적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게 없거든요. 강남역 사거리가 상업용지라도 토지가 물리적으로 다 똑같아요? 다 달라요. 대상 토지가 있고 사례 토지가 있으면은 물리적으로는 대체할 수가 없죠. 얘기해봐요. 지형지세가 다 틀리잖아요. 물리적으로. 같다 다르다. 따라서 물건마다 다르다. 지역마다 틀려요. 그러니까 아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지역 격차가 있는 것이고, 이건 그냥입니까? 물건마다 다릅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역 분석을 해야 돼요? 개별 분석을 해야 돼요? 맞죠? 국지화 시켜야 돼요? 좀 개별화 시켜야 돼요? 구체화 시켜야겠죠. 이해 갔나? 자, 그래서 이건 개별성 때문에 물리적인 대체가 어렵다는 거죠. 그 물리적 대체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용도면에서는 비슷할 수 있죠. 자, 여기 마두역은 그냥입니까? 다 상업용지입니까? 여기서 하고 나든 옆에서 하고 나든 똑같잖아요. 자, 따라서 용도면의 대체, 용도면의 대체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용도면의 대체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용도면의 대체를 한다는 것은, 자, 우리가 이제 따라서 비교 방식, 토지 비교 방식 기억나시죠? 그 토지가 비교 방식을 할 수가 있다는 거는, 자, 여러분 생각하실 때 서로 비교할 때 건너편에 있는 사례 토지가 더 비슷해요? 옆에 있는 토지가 더 비슷해요? 그죠? 그러면은 무슨 성 때문에 무슨 면의 대체를 좀 가능하게 하나요? 인근 지역이라는 얘기 들으셨죠? 그럼 토지가 무슨 방식을 하게끔 합니까?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개별성은, 자, 따라합니다. 물건마다 다르다. 그럼 아까 지역마다랑은 틀리겠죠? 그럼 맨 밑에 가보세요. 물건마다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가볼게. 그럼 얘는 지역화가 나와야 돼? 개별화가 나와야 돼? 개별화가 나와야 되고. 자, 국지화가 나와야 돼? 구체화가 나와야 돼? 구체화 나오고. 지금 프린트는 보고 있어요? 세분화가 나와야 돼요? 독점화가 나와야 돼요? 이 토지 소유자는 하나밖에 없죠. 이 독점화라는 게 나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비독점이에요? 그냥 독점이에요? 비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이거 좀 주의 있게 보시고, 그 다음에 당연히 개별성이니까 지역 분석을 해야 돼요? 개별 분석을 해야 돼요? 개별 분석을 해야죠. 지금 보고 계셔요? 자, 그러면 이제 개별성으로 들어가 볼게요. 개별성은 일물일가 법칙 X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이 일물일가라는 건 뭐냐면, 일물일가의 법칙이 안 된다는 거는, 자, 들어보세요. 자, 칠판 중에는, 자, 일물은, 자, 따라서 동일한 물건. 그러면 같은 물건이죠. 그죠? 그럼 같은 물건에 그냥요, 하나의 가격이 형성된다는 건 뭐예요? 일정 시점에서 얘도 1,000원이면 얘도 1,000원이죠. 그럼 일물일가가 성립되지만, 토지는 다 똑같아요. 토지마다 달라요. 그럼 일물일가 법칙이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되고요. 그렇죠? 아까 표준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표준지를 선정하기가 쉬워요? 곤란해요? 곤란하죠. 그럼 전문가가 필요하겠죠. 개별화, 구체화, 독점화, 개별 분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토지마다 원리이론 도출 비교하기 곤란하고. 자, 우리가 부동산이 비동지라니까 공개를 합니까? 비공개를 합니까? 비공개죠. 비공개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거래가 그냥이에요? 은밀하게 이루어져요.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럼 굉장히 거래가 공적이야, 사적이야? 정보 수집이 쉬워, 어려워? 정보 탐색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런가요? 자, 부동산은 다 비동질하기 때문에 일물가가 안 되기 때문에 표준화되어 있어요? 비표준화되어 있어요? 조직화되어 있어요? 비조직화되어 있어요? 비조직이죠. 찾았습니까? 근데 아까 제가 독점화라는 단어 기억하시죠? 독점화는 그냥이야 비가 빠져야 돼. 빠지고 얘 세 가지가 비가 들어가야 돼요. 하실 수 있겠어요? 다시 갈게. 자, 비독점이야, 독점이야? 독점. 공개야, 비공개? 그냥 보고 해요. 표준하다, 비표준하다? 비조직이라는 거죠. 독점만 비가 빠져들어가야 돼요.
이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잡으시고 그 옆에 인접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토지 옆에 토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접성은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 들어보시면은 자 29번지에 만약에 아파트가 있다. 그 여기 30번지에 쓰레기 밀입장이 있어야 돼요. 근린 상가가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장에 대해 서로 협동을 해야 돼. 협동적 이용을 해야 되고 얘도 모르는 사이에 침범하니까 경계 문제도 야기되죠. 경계. 그래서 경계 문제가 야기된다. 경계 문제가 야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나올 만한 게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갑니다. 자 만약에 29번지에 정부가 개발을 했어요. 그럼 옆에 있는 땅값이 안 올라가요? 갑돌이 땅값이 올라가요. 얘가 노력해서 그래요? 정부가 개발해서 그래요? 개발이익 환수라는 얘기 들어보셨나? 그래서 개발이익을 어떻게 된다? 환수에 대한 논리가 되겠죠. 그렇게 되고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그 다음에 아까 따라서 지역 분석, 외부 효과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인접성과 부동성도 연결이 돼서 되고요. 자, 무슨 면에서는 대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용도 면에서는 대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거기에 영속성과 부중성이라는 단어 있죠? 자, 부중성은 그냥요, 토지를 증가시킬 수가 없어요. 양을 못 늘리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영속성은 이제 감가되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표현이 좀 달라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부중성 하겠습니다. 자, 부중성이라는 것은, 자, 우리 지구 땅이 증가시킬 수 있다. 물리적 양을 못 늘린다. 못 늘리죠. 칠판죽이나 새우깡을 만들 수 있죠. 그럼 얘는 생산이 돼, 생산이 안 돼.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럼 생산이다, 비생산이다. 비생산성이에요. 그런가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생산비 법칙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생산비 법칙이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자, 이 칠판죽에는 그냥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생산비를 알 수 있죠. 그러면 생산비가 1,000원이면 1,500원의 가격을 매길 수 있거든요. 근데 토지는 조물주가 얼마 주고 만들었나요? 모르죠. 그럼 생산비를 알아요? 몰라요. 그럼 가격을 못 매기죠. 그럼 그냥입니까? 원가를 모릅니까? 그러면 생산비 법칙이 안 되니까 원가 방식이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원가 방식 기억나세요? 그 원가 방식은 그 가격을 구하는 게 원가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했어요. 토지는 원가 방식으로 가야 돼요? 비교 방식으로 가야 돼요? 비교 방식이죠. 비교 방식이잖아. 아, 미치겠어. 공부를 안 해. 따라서 비교 방식. 거래사례 비교법. 근데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들어보셨죠? 토지는 원가로 가야 돼요? 서로 비교해야 돼요. 비교해서 감정평가해야 되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제가 볼게요. 이 분필은 그냥이야 원가를 구할 수 있죠. 그럼 새로 만들 수가 있어요. 100원으로 하는 거. 자, 그럼 건물이나 얘는 그냥요 감가가 돼요. 감가되죠. 멋있죠? 멋있을 때까지 하지 뿐이라면. 멋있어요? 얘기 안 하네. 이거밖에 안 남았네. 웃는다. 그래서 원가법. 그럼 야, 이건 그냥이야 원가를 알아. 감가가 되니까 원가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대답 좀 해보세요. 건물도 원가법이 원칙이었죠. 건물도 그냥입니까? 생산할 수 있습니까? 감가가 되니까 건물이 원가법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토지는 원가법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왜 그러냐면 두 가지가 특성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염두평가 시험에 나왔는데, 자, 토지는 그냥입니까?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까? 부중성 때문에 생산할 수가 없잖아요. 이해 갔나? 그래서 부중성 때문에 그렇고, 들어보세요. 감가가 돼요? 감가가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부중성하고 영속성 때문에 토지는 원가 방식으로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대답 좀 해주자. 그럼 토지는 원가 방식으로 간다? 비교 방식으로 간다? 비교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가요? 무슨 방식으로 간다고? 왜? 비교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교 방식으로 원칙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토지는 원래 다 똑같아요? 비교할 수는 없죠. 근데 그냥야 용도면에는 비슷해. 같이 비슷하지? 그럼 무슨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비교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죠. 지금 보고 있죠, 그죠? 그러면 제가 지금 부중성 하다가 흥분하다 왔죠? 토지는 생산할 수가 없죠? 그럼 원가법을 적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자, 그러면은 얘는 물리적 공급이 가능하다,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지금 어디 하는지는 아시겠어요? 그 세 번째 부중성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물리적 공급이 된다, 물리적 공급이 안 된다. 안 돼요. 물리적으로 못 늘려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조금 넓혀보는데, 자, 그러면 물리적 공급 곡선이 그냥요, 완전 수직이에요. 수직이죠. 그럼 완전 수직이다 보면은, 자, 완전 탈이다, 완전 비탈적이다. 비탈적이야. 그럼 가격을 늘려도 공급 물량을 못 늘리다 보니까 수급 조절이 안 돼요. 자, 따라서 수급 조절 어렵다. 그럼 수급 조절이 어려우니까 균형 가격 성립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물리적 공급 곡선까지 보고 계세요? 그냥이야 수직이야. 완비라는 건 완전 비탄력적을 줄임말이에요. 어제 다 적어.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줄에 균형 가격 형성이 쉽다, 곤란하다. 곤란해서 수급 조절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 가격을 가만히 써야 돼요? 감정평가사가 매겨야 돼요? 매기는 또 필요성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희소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희소성은 감정평가에서, 자, 따라서 상대적 희소성. 그럼 공급이 지만 희소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희소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희소성이라는 것은, 자, 토지가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요. 상대적으로 희소해요. 그럼 수요자 경쟁이 발생하겠죠. 그럼 지가가 안 올라가겠어요? 지가가 상승하겠어요? 그러면 건물을 고층화시키죠? 그럼 조방적이 맞아요? 집약적이 맞아요? 집약적이 맞죠? 지금 보고 계셔요? 그럼 희소성이기 때문에 토지가 부족하니까 무슨적 이용, 집약적 이용, 두 번째 공급자 경쟁, 수요자 경쟁. 수요자 경쟁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얘도 따라서 체유효 이용. 얘도 체이용이라는 게 들어가요. 체유효 이용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도 체이용이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사회성 공공성의 토지 공개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여러분들이 볼펜은 남아도는 죄하니까 공익 개념을 강조할 필요가 없죠. 근데 토지는 많아요, 부족해요. 그럼 개인 사유재산의 법적 제한을 가할 수 있죠. 그럼 따라서 토지 공개념. 그래서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등장하죠. 사회성과 공공성을 강조해서 무슨 공개념? 토지 공개념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다 보셨죠? 그럼 자, 어디를 연결시키냐면 따라서 용도의 다양성. 밑에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게 있나? 그럼 용도의 다양성도 무슨 이용을 해야 되지? 채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찾았죠? 그래서 채용은 두 가지가 있어요. 부중성도 들어가요. 근데 아까 부중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가능하다,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근데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농지가 택지로 바뀔 수는 있죠. 공유수면 매립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부중성이 예외는 아니라는 거죠. 예외는 없고요. 자, 그럼 우리가 만약에 바다가 있고 임지가 있고 농지가 있고 택지가 있다면은 그냥입니까? 용도 전환은 가능합니까? 공유수면은 토지 이용을 전환시켰지 부중성의 예외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그냥이니까 이행과 전환이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농지가 택지로 바뀔 수는 있어요. 자, 이걸 따라서 용도적 공급. 그럼 용도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거죠. 택지가 높으니까 경제적 공급이라 그래요. 그럼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은 완전 수직입니까? 이 공급 곡선이 우상향입니까? 지금 용도의 다양성을 보고 계셔요? 그래서 채용과 경제적 공급이 가능해서 용도 전환을 우상향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가셨죠? 그 다음에 이제 따라서 영속성. 자, 영속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요것만 이제 하면 끝나는데, 영속성은 비소모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소모되지 않는다는 거죠. 비소모성. 자, 그래서 소모되지가 않아요. 그럼 만약에 50제곱미터가 땅이 없어지지 않는 거죠. 자, 그럼 따라서 물리적 감가가 안 된다. 물리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대표적으로 지우개는 쓰면 그냥요, 다 소모가 되고 없어져. 근데 토지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무슨적 감가가 안 된다는 겁니까? 물리적 감가가 안 돼요. 그런가요? 근데 자, 토지가 농지가 유실이 되면은 어떻겠습니까? 이 자체적으로 농지로서에 대한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감정평가지만 나왔는데 보세요. 아파트 옆에 공동묘지가 들어섰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아파트의 부지 가격이 떨어집니까? 떨어지죠. 그럼 높게 평가되겠어요? 평가사가 감가가 되겠어요? 감가가 되죠. 자, 이건 치유할 수가 있어요? 치유가 안 돼요. 안 되죠. 이걸 따라서 경제적 감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가
자, 이 영속성이라는 것은 경제적 감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리적 감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감가가 안 된다는 거지 경제적 가치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지. 분위기 안 좋다는 거지. 지우개는 그냥이야 이 물리적으로 없어져. 토지는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지잖아요. 그 무슨적 감가가 안 된다는 거야. 물리적 감가. 그렇죠? 근데 그냥이야 기능이 떨어질 수는 있죠. 그래서 기능적 감가라든지 자, 그 다음에 아까 아파트 옆에 공동묘지가 들어서면 그냥이야 아파트 부지 가격이 떨어져. 그걸 우리가 따로 경제적 감가. 그 감평평가에서는 경제적 감가라고 하거든요. 그럼 경제적 감가는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경제적 감가까지 안 된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토지 옆에 토지가 있기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경제적 감가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영속성이라는 건 오로지 무슨적 감가가 안 된다는 것이다. 물리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아까 토지는 원가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이 안 돼요. 원가법이 안 되죠? 이것도 영가법이 안 된다는 원리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토지를요. 자, 이 칠판주기에는 생산만 됩니까? 나중에 소모도 됩니까? 그럼 다시 생산할 수 있죠. 근데 토지는 소모가 돼요? 소모가 안 돼요? 그럼 재생산이라는 말을 쓸 수 없죠. 지금 프리드 잘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냥 배려예요? 장기적 배려예요? 장기적. 미래까지 내다봐야 되는 거죠. 장기적 배려. 그럼 그냥요 장래를 예측해야 돼요. 예측해야 되고, 그죠? 미래의 수익을 나타내는 거죠. 자, 토지는 오래 가기 때문에 단기적 배려가 필요합니까? 장기적 배려가 필요합니까? 제가 주거용으로 갖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상업용으로 바뀔 수 있죠. 그럼 보유를 또 처분을 미룰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장기적 배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따라서 장기, 장래, 그럼 무조건 무슨성 찍으셔야 돼요. 영속성을 찍으셔야 돼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써도 없어지지 않으니까 남을 빌려줄 수 있어요. 빵이라는 거는 먹으면 소모되죠. 빌려줄 수 있어 없어? 파리바게트에서 5,000원짜리 빵을 사왔는데 쉬는 시간에 빌려달라는 거야. 1,000원만 달라는 거야. 그래서 1,000원 받고 화장실 갔다 오니까 있어 다 드셨어. 드셨다는 거죠. 그럼 빌려준다는 거는 그냥요 다시 나한테 와야 돼요. 와야 된다는 거예요. 언더스탠드? 자, 봐봐. 자동차는 렌트카 시장이 있지. 주택도 전세 시장이 있잖아요. 그럼 자동차 주택 중 토지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오래 가죠? 토지가 오래 간다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래서 우리가 얘는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이 분리가 가능해서 자, 따라서 임대차 시장 발달. 임대차 시장이 발달됐다는 거죠. 임대차 시장 발달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보고 계셔요? 지금 영속성 보고 있죠? 무슨 시장이 발달됐다고요? 임대차 시장. 그 다음에 토지가 오래 가면 주택도 오래 갈 수도 있죠. 그럼 주택도 그냥요 재고가 있어요. 재고 기억나시죠? 재고. 그래서 우리가 재고 시장이 있고 따라서 절량. 주택의 절량을 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1억 주고 토지 산 거와 BMW는 10년 있다 가치는 토지가 세겠죠. 그냥입니까? 가치 보존율이 우수합니까? 가치 보존율이 우수하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가치가 또 오래 보존할 수 있는 가치 보존율이 우수해요. 이렇게 우수. 그 다음에 7번째 갑니다. 단기 투자예요? 항상 장기 투자예요? 그럼 내가 토지를 사게 되면 임대료를 받을 수도 있죠. 그럼 소득이득이라는 임대료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본이득이라는 양도차득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다 얻을 수 있다는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투자재 선호라는 단어 찾았죠? 자, 그러면 자, 갈게. 밑에 박스로 가봐. 자, 따라봐. 재생산 이론 안 된다. 찾았어요? 자, 재라는 단어 있나요? 재? 그냥요, 다시 생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재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소모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언더스탠드? 그럼 재생산이 안 된다는 게 나오면 이건 부중성 찍어, 영속성 찍어. 영속성 찍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어렵다는 얘기예요. 물론 공부를 안 하시는 분은 안 어려워요.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자꾸 재생산이 나오고 생산이 나오면 어려웠다는 거죠. 제 말이 무슨 아시겠어요? 재생산이라는 건 그냥이야 다시 생산해. 근데 토지는 다시 생산할 수 있어? 뭐가 안 되니까. 소모가 안 되니까 그런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시험 문제 재생산이 안 된다면 무슨 성? 영속성이고. 토지는 생산비를 모르죠? 그러면 생산할 수 있어요? 생산이 안 돼요. 부중성이죠? 그럼 생산비 법칙이 안 된다는 건 무슨 성? 부중성을 찍으셔야 되는 거고. 이해하셨죠? 일물일가는 쉽죠?
일물일가 법칙이 안 된다는 건 무슨 성? 개별성을 찍으시는 거죠. 오케이? 아까 원가법이 안 된다는 건 무슨 성하고 무슨 성? 그냥 읽어주시면 돼요. 부정성하고 영소성이라는 거죠. 찾았습니까? 가장 잘 뜨는 게 외부 효과 지역 분석 기억하십니까? 두 가지가 떠올르셔야 돼요. 뭐하고 뭐? 부동성하고 인접성이 떠오르셔야 돼요. 체형 기억하시죠? 체형은 거의 다 용도의 다양성만 가져가시거든요. 근데 무슨 성도 된다? 부정성도 채용에 들어가기도 해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잘 뜨는 건 아닌데, 자, 따라서 추상적 시장, 구체적 시장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토지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위치를 얘기할 수 없는 어떤 우리가 자본시장이 추상적이라고도 하고 구체적으로 또 지리적 구역이 알려졌기 때문에 불안전하다는 부동성인데 참고하시고요. 아까 임대차 시장 발달돼 있죠? 그럼 시험 문제 임대차 나오면 무조건 무슨 성 찍으셔야 돼요? 영소성이고. 재고라는 단어가 있죠? 영소성 찍고요. 자, 부동산 시장이 아까 3B 기억나시죠? 자, 가볼게. 독점이야, 비독점이야, 이거는 독점이야. B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면 자, 할게요. 공개야, 비공개성이야. 비공개성. 표준화야, 비표준화야. 비표준화성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조직이야, 비조직성이야. 비조직성. 그럼 요 3B가 어디에 B가 들어간지를 아셔야 되죠. 따라서 개별성 때문에 3B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근데 독점에는 B가 들어가면 돼요. B가 빠져요. 빠진다는 게 좀 주의하시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요 프린트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버리지 마시고 이 프린트를 어떻게 활용하시냐면은 한 장으로 구성됐잖아요. 그럼 자, 따라서 국지화 무슨 성이 연결되죠? 부동성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쉬는 시간에 제발 막 놀고 떠들지 말고 두 사람이 팀을 구성해요. 그죠? 팀을 구성해서 갑이라는 분과 을이라는 분이 연습을 시켜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지화 나오면 부동성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대답해봐요. 그래서 지금 을이라는 분이 국지화 뭐예요 언니? 그러는데 갑자기 국지화인데 영속성!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만약에 부동성 있는데 국지화가 맞았죠? 그러면 이걸 지워주란 말이야. 국지화를.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 알아들어요? 그럼 그 사람이 끝까지 가서 모르는 게 있으면 그 사람 그게 모른다는 거예요. 이해 갔나? 그럼 자기가 테스트해야 돼요? 서로 이렇게 테스트를 해야 돼요? 테스트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단어가 나오면 자기에 대한 망상에서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몰라요, 잘. 이해 갔나? 다시 갈게. 국지화 나오면 무슨 성이지? 부동성이죠. 그럼 상대편이 맞았지? 그럼 이걸 지워주란 말이에요. 국지화. 언니, 그럼 국지화는 이제 맞았다. 알겠죠? 그 다음에 아까 집약적이라는 단어 기억나세요? 그럼 집약적이라는 단어가 나온 건 어디죠? 여기죠? 그러면 만약에 집약화 시키면은 무슨 성이 나와줘야 돼요? 부등성이 나와야 되죠. 맞나요? 그러면 부등성이 만약에 집약적 이용은 뭐야? 그럼 부등성이 탁 튀어나왔죠? 그럼 집약적을 지워주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무슨 알겠어요? 그럼 나중에 가서 이 사람이 다 지워줬으면 완벽하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꼭 해보세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좀만 쉬었다가 갈까요? 좀만 쉬었다가 가겠습니다.